수행평가 연습 학습지 세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7번 문제 그리고 9번 문제, 10번 문제 그동안 풀지 않았던 문제들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학교 와서 입력해보는 실습해보고 나서 그리고 수행평가 보는 걸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19일이고요. 자, 일본 후지모리 상사로부터 원재료 수입했네요. 그리고 인천세관의 부가지세 200만원, 공급가액은 2천만원이고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하고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일단 어떤 거래인지는 알 거예요. 일본 회사한테 자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 이렇게 있고요. 자, 일본 회사한테 이렇게 수입하고 있네요. 자,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 간의 거래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건데 국가 간의 거래에서 수출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수입하는 나라 전부 다 과세해버리면 무슨 과세라고 했어요? 이거 이중과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 과세하기로. 그 나라가 어디? 수입하는 나라.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뭐 적용했었냐면 우리 영세율 적용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영세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 제화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했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수입인데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기로 했죠.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자.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거 소비 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 있는 회사로부터 원재료 수입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거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거 세금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어디에다가 지금 인천세관에다가 납부하고 있는 거래다. 그리고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수입 면건에서 이라는 주제로 받았던 학습지예요. 여기서 수입이라는 쪽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입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 계산서 자체가 수입 세금 계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자 보는 순간 당연히 수입 관련된 유형으로 선택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래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전표 입력해 볼게요. 다시 한번 국가를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일본 이렇게 있는데 자, 일본한테 물건을 수입합니다. 일본 후지모리 상사한테.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돈을 줘야겠죠. 자,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 그런데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면은 2천만 원짜리예요. 2천만 원짜리. 그러면은 부가세는 여기에 10%니까 얼마냐면은 200만 원이 부가세인데 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일본에 있는 기업 후지모리 상사한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왜? 이 후지모리 상사는 대한민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서 200만 원만큼의 세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거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지 않아요. 납부할 의무도 없는 거고. 따라서 물건값은 당연히 후지모리 상사에 지급해야겠지만 이 물건 수입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세금은 어디? 인천세관이라는 우리나라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시세는 다 네가 거들래? 세관. 그래서 우리는 인천세관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후지모리 상사한테 물건을 사고 있는 거래가 아니라 그 물건 산 거로 인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에다가 납부하고 있는 거래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래처는 후지모리 상사가 아니라 인천세관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 문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전표 다시 시킬게요.
자, 11월 19일이고요. 자, 유형은 이렇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세관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래는 55번 수입의 유형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5번 수입이었고요. 자, 품명은 모수입, 원재료, 부가세, 납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부가세 2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200만원만큼 부가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에다가 2천만원 적었는데, 일단 문제에서도 공급가액 2천만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만약 문제에서 공급가액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가세가 200만원이 나오려면은 공급가액은 얼마? 2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관계 잘 파악하시면서 혹시 공급가액이 없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부가세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자, 해서 합계는 2200이고요. 자, 거래처는 지금 물건 사오는 거래가 아니라 세관에 납부하고 있는 거래니까 인천세관으로 선택하시고요. 전자수입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선택한 다음에 분계는 보통예금 이체했으니까 3번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00만원만 걸려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2천만원이라는 공급가액을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분계는 200밖에 안 돼 있죠. 왜? 얘도 아는 거지. 이거는 지금 물건 사고 있는 거래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래다? 부가세만 납부하고 있는 거래다. 그래서 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계 나온 거니까 굳이 여기다 차변에 막 2천만원 추가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니까 200만원 보통예금 써주시고요. 거래처는 보통예금이 있는 한국은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5번 수입에 해당하는 전표 유형 연습 문제 풀어봤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선생님이 나누어준 학습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5일이네요. 문제 읽어볼게요. 본사 신축을 위해 구입한 토지의 등기 대행 용역을 인천개발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토지를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천개발이라는 회사한테 부탁했네요. 그래서 수수료 지급하고 있는 거래입니다. 250만원이고요. 부가세 별도고요. 자, 그러면은 부가세 별도인 거래니까 이거 과세거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과세 선택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토지라는 게 무슨 재화라고 했어요? 이거 면세 재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니까 혹시 학습지 있으신 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2번 프린트예요. 2번 프린트에 뒷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보시면은 3번 단락에 보시면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건데, 자, 일단 토지는 면세 재화입니다. 토지는 면세 재화. 사고 파는 건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 구입할 때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토지, 뭐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끝이야. 당연히 면세재화니까 부가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 살 때가 아니라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왜? 토지가 면세니까 토지 관련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유형자산이죠. 자, 이러한 유형자산은 한 번 구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입 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구입 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입 후 지출은 성격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출로 인해서 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의 가치가 증대가 되는 경우, 또는
단순히 그냥 현상만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고요. 현상 유지만 시키는 지출을 뭐라고 했어요? 이거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적 지출은 상관없는 문제고요. 자본적 지출일 경우에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지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지 관련된 거래니까 건물도 말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했고 그 구입한 땅이 너무 울퉁불퉁한 거야. 땅이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땅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평평해야 내가 여기다 건물도 짓고 뭐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땅을 정리하는 이제 사업을 했다고 쳐볼게요. 여기 위를 싹 걷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땅을 정리하는 사업자한테 제 땅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땅을 정리하는 사업자는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예요, 이거?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나한테 100만 원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세액 얼마? 매입세액 10만 원까지 해서 총 얼마? 110만 원을 요구할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럼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매입세액 부담해야 되니까 11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출이 발생하면 차반에 나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토지라고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토지가 얼만큼 증가하는 거야? 100만 원만큼. 왜? 이 사업비 자체는 100만 원이니까 부가세가 10만 원이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00만 원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부담한 매입세액 10만 원만큼 차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이렇게 써버리고 되면은 자, 토지 관련 거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세가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하는 붕괴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부가세 쓸 수 없는데 금액까지 안 쓰면 안 되죠. 왜? 나는 분명히 110만 원 지급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지금 발생한 10만 원 이거 개념가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일로 얹어버리는 거야. 토지 쪽으로. 그럼 토지가 얼마 되는 거예요? 110만 원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 뭐야 이거? 불공제 받는다는 얘기야. 부가세 대급금으로 빠질 수 없다는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과정이 조금 어려우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선택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프린트로 갈게요. 11월 25일 거래에서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와 관련된 수수료를 이제 지급하는 회사죠. 등기해주는 회사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부가세 별도고 문제는 이 부가세 별도 이거 얼마? 25만 원이죠. 이거 공제다 불공제다? 이거 불공제란 얘기예요. 이거 불공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유형이 54번 불공이라는 겁니다. 53 불공. 자, 그럼 이제 전표에 입력해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토지 관련해서 어떠한 지출이 발생하면은 그냥 불공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일 선택하시고요. 유형은 54번 불공한 다음에 불공제 유형은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선택하고요. 분명은 등기대행 수수료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25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인천개발이네요. 인천개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겠죠. 혼합이 아니라 현금 가도 되겠네요. 현금 거래니까 1번 현금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지금 뭐 했으니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했으니까 계정 과목 토지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풀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27일 거래구역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영업부의 업무용 승용차 2400cc. 자, 우리는 이제 승용차 보는 순간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부터 구분해야겠죠. 왜? 영업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고 비영업용이면은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단 트럭, 버스, 봉고차, 경차는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승용차라고 나왔고 1000cc가 넘어가는 거니까 얘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문제집 앞장에 보시면은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따라서 아무리 영업부에서 쓴다 하더라도 이 승용차는 무슨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자, 비영업용 승용차의 사고로 매직카 서비스에서 수리했으며 수리비용 33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부가세 포함 공급 대가입니다.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리로 인해서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무슨 지출이죠 이거?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본적 지출인지 뭔지 중요한 거는 토지 관련 거래이지 승용차에서 자본적 지출인지 뭔지는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얘는 비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불공인 거지 토지 관련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푸실 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330이 아니라 550이네요. 자, 어찌됐든 자, 비영업용 승용차의 수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는데 자, 문제는 자,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 자, 1번 프린트에서 불공제 1번 프린트에서 자,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할 때, 즉 구입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구입하고 나서 유지, 임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유지, 자동차 고장나서 수리한 거니까 이런 유지 비용이죠. 이러한 유지 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다. 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 비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유형은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표 입력하고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11월 27일이고요. 자, 유형은 54번 불공이고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죠? 3번 선택하고요. 분명은 뭐 자동차 뭐 수리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550만원이 아니라 나누기 1.1 해야 되니까 500만원 가야겠죠. 그래서 합계가 550이 걸리게 하고요. 거래처는 매직카 서비스고요. 전자세금에 1번 걸어주고 자, 분계는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3번 혼합으로 가서 미지급 걸어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차변의 계정 과목이 원재료에서 수리비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가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왜?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니까 자본적 지출을 봐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55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 550만원 하면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이 아니라 그건 토지랑만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행평가 연습 문제 총 10문제 풀었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대비해서 풀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수행평가 문제 잘 볼 수 있도록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